형님, 무슨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시고? 얼굴도 헬스케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동서, 나 집 나가려고. 그래도 동서한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온 거야. 네? 집을 나간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도저히 어머니 못 견디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더 많은 걸 바라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요새 잠도 못 자겠고 심장이 자꾸만 크게 쿵쾅대서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그것도 아주 심한 우울증이래. 환경을 바꾸든가 아님 입원 치료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했거든.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고 했는데 우울증 그거 한가한 사람이나 걸리는 거라고 빈정대더라. 어머니도 듣더니 돈이 썩어 나서 그런데 치료비를 쓰고 왔냐고 뭐라 하고. 나 이런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애들 데리고 그냥 나가려고. 아주버님이랑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요새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그 인간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모셔야 된다는 생각 버리지 못할 거고 그 부담 온전히 나한테 돌아올 게 뻔하잖아. 그 생각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 돈 받으면서 돈을 아낄 줄은 모른다고. 장만 봐오면 장바구니 들치면서 뭐 사왔는지 영수증이랑 꼼꼼히 따져보고 택배 오면 택배 상자 먼저 뜯어보고 그 안에 내 옷이라도 들어있는 날이면 집이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 네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넌 한가하게 쇼핑이나 하고 있냐고. 아, 그러면서 반찬 투정은 어찌나 하는지. 고기가 하루라도 식탁에 안 올라와 있으면 네 시어머니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데. 거기다 동서도 들었지? 곧 아버님도 같이 살게 되는 거. 그것도 다 어머니가 아버지 요양원에 보낸 거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얼마나 귀에 딱지 않게 얘기를 해서 모시고 오는 거야. 아버님은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니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아버님을 어떻게 나 혼자서 보살펴? 나 도저히 못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셔서 아버님을 데려온다는 거였어요? 아니 아버님 고동도 어려우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집에 무작정 데려온대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건 내가 할 거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하여간 난 이 길로 떠나.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어. 애들한테도 더 이상 우울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동서한테 미안하게 됐어. 틀림없이 동서한테 부담이 갈 텐데. 아니요, 형님. 아주버님도 어머니도 느낀 바가 있어야죠. 10년 넘게 형님이 애를 썼는데 알아봐주기는커녕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더니 저 같아도 당장 뛰쳐나왔어요. 오히려 이때까지 버틴 형님이 대단한 거죠. 어디 가실 땐 있으세요?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집에 한동안 가 있으라고 해서 일단 거기 내려가려고. 어머니나 그 인간한텐 얘기 안 할 거지? 당연하죠. 제가 그걸 왜 얘기해요? 아무래도 동서 혼자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리긴 하네. 동서도 여차하면 나처럼 도망쳐. 동서도 느꼈다시피 이 집 식구들 보통이 아니야. 결혼할 때 엄마가 시어머니 인상이 너무 안 좋다고 결혼 말리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됐어. 우리 엄마도 똑같은 소리를 하긴 했어요. 시어머니 말하는 게 심상치가 않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요. 형님도 그랬겠지만 그땐 어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나요? 저도 정말 후회돼요. 난 아이까지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 버티고 살았대지만 동선 아직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게 군다 하면 그냥 헤어져. 이런 지구석에 오래 있어봤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저도 진작에 관뒀을 거예요. 일단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마음에 병든 게 몸에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푹 쉬시면서 치료 잘 받으시고 약도 잘 챙겨 드세요. 우울증도 뇌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약 먹으면 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동서.
동서라도 이렇게 이해해주니 내가 마음이 한결 편안하네. 내가 가서 여유 되면 연락도 하고 그럴게. 그러세요, 형님. 조심히 가시고요. 그래, 고마워. 다음날, 집. 아니, 형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가? 형 말로는 집을 나갔대. 애들 데리고 나갔대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찾지 말라고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짐 다 챙기고 나갔대는데 이게 말이 돼?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 형님이 보통 고생한 게 아니잖아. 그래봤자 뭐 얼마나 고생했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였어. 형 말 들어보니까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애들도 좀 봐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힘들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게 참.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집부터 나가는 게 옳은 방식이야? 형이랑 어머니랑 밤에 잠도 못 잤대. 그거야 아주머님 말이지. 내가 봤을 때 형님 정말 고생하셨어. 시어머니 10년 동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거기에다 아버님까지 데려오려고 했다며. 아니 거동도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는 분을 어쩌자고 무작정 집에 데려와서 모신다고 했대. 그거 다 형님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잖아. 아주머님 성격상 도와주실 사람도 아니고. 난 형님 마음 100번 이해하는데 지금 애들 데리고 튄 사람 편을 드는 거야? 너도 여차하면 그러겠다. 내가 그 상황 됐음 난 진작에 튀었어. 암튼 요즘 주부들 편한지도 모르고 불편한 것만 찾지. 옛날에 시댁살이가 얼마나 고됐는데 지금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만 하면 부당하다 힘들다 투덜투덜이야. 암튼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했어. 형만 불쌍하지. 그런 여자랑 10년 넘게 애 놓고 살았으니. 당신도 똑같구나. 하긴 형제인데 다를 수가 있나. 당신도 마찬가지야. 혹여나 어머니 앞에서 형수 편 들지 마. 안 그래도 몸져 누웠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가봐. 전복죽 좀 써서 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 좀 해봐. 아니, 그리고 거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도 계시잖아. 형은 일하잖아.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제정신이겠어? 이럴 때 집안에 남은 며느리라도 정성을 보여야지. 거기까지 가려면 왕복 8시간이야. 나도 요새 일하느라 바빠. 요즘 인사철이라 승진 준비도 해야 되고. 여자가 높이 올라가서 뭐 한다고. 어차피 회사에서도 여자들은 높이 승진 안 시켜. 당신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한다 해도 딱 거기까지걸? 어차피 거기가 마지노선인데 좀 늦게 올라가면 어때? 암튼 꼭 내려가서 엄마 어떤지 보고 와. 나도 걱정돼 미치겠다고. 걱정이 되면 본인이 내려가지. 다 참. 다음날 시댁. 어머니 좋았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왔니? 괜찮을 리가 있겠니? 아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일단 죽 좀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집에 여자가 잘 들어오야 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내가 걔 처음 봤을 때부터 관상이 안 좋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폐를 끼칠 줄이야. 아니, 대체 뭐가 힘들었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간다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형님도 많이 힘드셨겠죠. 들어보니 우울증 걸리셨다고 하던데. 우울증? 참, 가출 핑계도 가지가지다.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말 하긴 하더라. 아니, 딱 봐도 멀쩡한데 뭔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난리들인지. 걔 딱 봐도 TV에서 그런 거 대충 주워듣고 핑계 대는 거다. 일 안 하려고 뭐 그런 핑계까지 대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요. 그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병처럼 약도 먹고 여러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야 워낙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결혼해서 애를 둘이나 놓은 엄마가 뭐가 약하다고 그런 병에 걸려. 암튼 그거 다 핑계다. 지도 좀 나이 있다고 배째라 하는 거지. 평생 후회할 불효를 걔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유, 그 생각만 하면 성질이다 나. 형님도 많이 힘드셔서 그랬을 거예요. 오죽하면 집을 나가겠어요? 같은 며느리라고 편드는 거냐? 왜? 보니까 너도 그래야겠다 생각이 들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형님 입장도 그렇다는 거죠.
암튼 걔 내 눈에 보이기만 해라.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어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쪽지달랑 하나 써놓고 집을 나가? 이씨 집안 손주들을 누구 맘대로 그렇게 데리고 나가느냐 말이다. 응? 예. 근데 죽이 이게 뭐니?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네. 간이 안 돼 있어요? 속은 건 다 했는데. 제가 먹었을 땐 하나도 안 싱거웠거든요. 그럼 내 혀가 잘못됐다는 거냐? 형님이 집을 나갔음더라도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니? 이거 냄비에 넣어서 간에서 다시 끓여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온 김에 청소도 해놓고 청소를 하루 안 하니까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서 기침이 자꾸 나오네. 일단 죽부터 끓일게요. 어머, 싱크대에 설거지할 것도 잔뜩이네요. 설거지할 사람이 도망갔으니 당연히 그렇지. 그것도 뽀득뽀득 잘 닦아놓고 난 한숨 자야겠다. 다음날 집. 졸려 죽겠네. 회사에서 일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잠을 잘 못 잤어? 그걸 그렇게 태평스럽게 물어본단 말이야? 당연한 거지. 어제 하루 종일 어머니 집안일 해주고 오느라 새벽 2시에 여기에 도착했잖아. 온몸이 다 쑤신다고. 하루만 해도 그 정도인데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돼. 뭘 얼마나 했다고 투덜대. 그리고 당신이 힘들 정도면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형은 바빠서 집안일 제대로 하지도 못할 텐데.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치던데 뭘. 설거지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정말 너무하더라. 솔직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일하는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하든가. 내가 매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사람을 둬? 아버지 요양병원비도 간신히 내는 판에.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모셔오는 거야? 그래야지. 아버지한테 벌써 모셔오겠다고 말해놨는데 며느리가 집 나가서 안 되겠네요 할 순 없잖아? 아니, 그럼 아버님은 누가 돌봐?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에휴, 영수는 왜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고생시키나 몰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당신 형수랑 연락한 거 정말 없어? 그래도 형수랑 꽤 친하게 지냈잖아. 없어. 작정하고 집 나간 거 같은데 연락을 따로 남겼겠어? 암튼 형수 보이자마자 나도 한 소리 할 거야.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8시간 후 집. 여보, 나왔어. 어머니? 넌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남편 밥 차릴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이 몇 시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왔어? 아니, 어머니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신이 말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모시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조퇴 쓰고 어머니 모시고 왔지. 뭐? 그걸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해? 왜? 내가 언제 싫으냐? 아주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당신도 며느리잖아. 큰 며느리가 없어졌으니 작은 며느리라도 도리는 해야지. 어차피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랑 어머니 돌봐야 될 텐데 당신도 회사 다니면서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신경 덜 쓰이라고 아예 어머니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버지도 다음 주면 집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둘 다 계시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 그 말이지. 당신도 예상하지 않았어? 그럼 며느리가 시부모님 봉양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지. 이번 기회에 너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험 쌓으면 좋지. 안 그러니? 근데 이렇게 매번 이 시간에 오니? 이러면 저녁 식사는 누가 차린다니? 너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배고프게. 이제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은희가 알아서 조정하겠죠. 여기서 회사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퇴근 빨리 하고 오면 저녁 시간 대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행이고. 난 저녁 6시 반에 딱 저녁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니까 그거야 앞으로 그 시간 생각해서 퇴근해라. 어차피 이 여자는 회사 오래 못 다니니까 일보다는 가정에 충실해라. 알았니? 허, 당신 잠깐만 나와봐. 뭐 하는 거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지. 내 유혹하려고?
이 사람이랑 단둘이 얘기 좀 할게요. 당신 얼른 나와 보라고. 알았어. 어머니 옆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어머니, 잠깐 다녀올게요. 공원. 진짜 뭐야? 이렇게 언질도 없이 무작정 데려오면 어떡해. 아니, 당연한 거잖아. 엄마 혼자서 형이랑 어떻게 살아? 형이 누구 챙기는 성격도 아니고. 당신도 그랬잖아. 집이 완전 엉망이라고. 형수 집 나간 게 고작 하루 이틀인데 벌써부터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뻔하잖아? 솔직히 당신이 먼저 오시고 오자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당신 그 말 끝까지 안 하더라. 아니, 원래부터 각자 살았어야 됐어. 어머니가 옛날 운운하면서 형님 댁에 짐 싸들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집에 어머니 나도 사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어머니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아버님까지 데려온다는 게 말이 돼? 직장까지 다니는데 두 분 다 내가 모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진짜 제정신이야?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누가 일하라고 했어? 아예 이참에 관두고 어머니 아버지 돌보는 데 집중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나중에 애 생기면 당신 일 그만둘 거잖아.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 생각해. 결혼한 여자가 무슨 승진까지 하길 바래. 누구 맘대로 회사를 그만두라 말아야. 엄밀히 말하면 네 부모야. 네 부모니까 네가 봉양하는 게 맞지. 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네 부모를 봉양해야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결혼했으면 내 부모가 네 부모지. 솔직히 당신 지금까지 직장 핑계 대면서 우리 부모님 제대로 모셔본 적 없잖아. 따지고 보면 경수가 그렇게 집 나간 것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명절에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러 안 가니까 경수 혼자서 다 감당하다가 폭발해서 나간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며느리 역할 잘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형님이 나간 게 나 때문이라고. 아니, 자식이 제대로 봉양을 안 해서 며느리가 뒤치다거리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자식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라 말할 수 있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결혼한 남자란 것도 놀랍고 이게 당연한 생각이야. 아무튼 어머니 여기서 살게 할 거니까 당신이 비위 좀 잘 맞춰드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노인네들은 마음이 속상하면 몸도 따라 아픈 법이야. 당신이 케어 잘해. 알았지? 경수 돌아올 때까지만 좀 해봐. 우리 엄마 그렇게 힘든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형님 돌아오고 말고 기다릴 것도 없이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뒤에는 어머니 원래 사시던 곳으로 모셔다 드려. 정 맘에 걸리면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가든가. 아버님 우리 집 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 그건 아버님 위해서도 맞는 거야.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전문 간호인이 옆에서 보살피는 게 낫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자식들이 옆에 있는다고 병이 낫겠어? 당신이 책임질 거 아니면 절대 모시고 오지 마. 난 분명히 말을 했다. 일주일도 나한텐 최대로 양보한 거니 더 타협할 여지도 없단 것만 알아둬. 알았지? 먼저 들어간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알아듣게 설명해. 난 일주일만 어머니 모실 테니까. 다음날 집. 예, 얼른 일어나라. 음,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그건 네가 시계를 보면 되지 않니? 아무튼 얼른 일어나라. 아내가 되어가고 시어머니까지 집에 있는데 이렇게 늦잠을 자면 되니?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새벽 5시면 아침이지. 빨리 나와서 아침밥 차려라.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7시에 일어난다고요. 직장 다닌다고 유세했더니 그래도 네가 와이프고 며느리란 건 편치 않다. 그리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출근했겠네. 이번 기회에 내가 그 버리장머리 제대로 고쳐주마. 얼른 일어나. 2시간 뒤. 우와, 이게 뭐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우리 아들 일어났어? 밥 든든히 먹고 출근해야지. 예, 얼른 밥하라. 당신이 한 거야? 어머니랑 같이? 그럼 누가 있겠어? 남편한테 말하는 것 하고는 기왕 한 거 좀 기분 좋게 하면 덧나니? 남편이 든든하게 먹어야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올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출근 시간이 더 빠르기도 하고
저희는 원래 빵으로 아침밥 때웠거든요. 아침부터 밥 먹는 게 부대끼기도 하고. 그거야 네가 하도 그렇게 하자고 몰아붙이니까 그러자고 한 거겠지. 우리 아들은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된다. 너도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넌 며느리 기본도 안 돼 있어. 시어머니가 집에서 산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 신경 쓰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는 게 맞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니? 그래, 당신이 좀 신경을 써야지. 전 이제 나가봐야 돼서요. 다녀올게요. 아유, 시어머니 남편이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하네. 아니, 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 제가 따로 말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이런 대접받고 살았을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온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너네랑 같이 살 거 그랬어. 전화.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몇 시에 퇴근하니? 아, 저 오늘은 8시 넘어서 퇴근할 것 같은데요. 할 일이 많아서요. 남편보다 일찍 회사 간 것도 모자라서 늦게 집에 도착한다고? 그러면 저녁은? 제가 일이 많아서요. 그냥 아침에 했던 반찬으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네가 내 점심밥 따로 안 해놓고 가는 바람에 아침에 남은 걸로 먹었는데 저녁에도 그렇게 먹으라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하냐 너는?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그것까지 챙겨드리기엔 곤란해요 어머니. 전 그러시면 제가 배달 시켜놓을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바로 배달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했나 보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안색이 안 좋았구만. 맨날 그렇게 조미료 가득한 거 먹으니 그럴 수밖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여자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일은 점심 저녁에 먹을 것까지 아침에 다 해놓고 가라. 알았니? 그걸 다 해놓고 가라고요? 어머니 저도 피곤해요. 그렇게까진 곤란해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 네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존경하면 그건 저절로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우리를 무시하니까 밥도 안 챙겨주는 거 아니니? 어머니, 일단은 저 업무를 해야 돼서요. 이따 집에 가서 얘기 나눠요. 또 대꾸 안 하지? 에휴, 첫째 며느리 버릇 단단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집 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못같이 보고 내가 말년에 팔자가 왜 이러나 싶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정말. 이따 얘기해요. 제가 저녁은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전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일주일만 묵다 가시는 걸로? 그걸 어떻게 대놓고 얘기해. 그리고 집에 있는 어머니 물건들 오늘 형이 우리 집으로 다 보냈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뒤에 가시라고 해? 난 분명히 말했어. 일주일 지나서도 어머니 여기 계시면 가만 안 있는다고. 오늘도 그래. 직장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새벽부터 밥하게 시키질 않나. 아까는 전화 와서 점심이랑 저녁 미리 만들어 놓고 가라고 어찌나 소리를 높이든지.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다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 너무 심했어. 어머니까지 집에 왔는데 어떻게 평소처럼 해. 다른 시어머니는 안 그래. 어머니가 정말 옛날 분이신 거지. 들어보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배달을 시키든 외식을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그것까지 신경 쓰기 너무 힘드니까. 처음으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그럼 내가 형님처럼 다 떠받들고 살 줄 알았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모신 결과가 뭔데? 그 착하던 형님이 집을 나갈 정도면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난 그거 다 받아주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신 월급 안 들어왔어? 왜 통장으로 안 보내? 이틀 지났잖아. 아파트 관리비에 집 대출금에 당장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왔으면 빨리 보내줘. 어, 월급? 맞아, 월급날이지. 어, 그,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좀 늦게 보내준다네? 그게 무슨 말이야? 공기업이 그런 경우가 어딨어. 공기업도 회사인데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 보내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아무튼 빨리 보내줘. 그래. 나 일이 있어서 끊을게. 아무래도 말을 버벅거리는 게 수상한데.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나? 사무실. 선배, 커피 한 잔 할래요? 응, 좋지. 선배, 선배 전에 회사 다녔을 때요. 월급이 밀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회사? 아니, 공기업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나지. 그건 왜? 저희 남편이 선배 전에 다녔던 회사 다니잖아요. 월급을 안 보내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밀렸다고 그래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아해서요. 남편이 그랬어? 뭐, 나 있을 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솔직히 의아하긴 하네. 내가 좀 알아볼까? 지금 전화해볼게. 아, 감사해요, 선배. 잠시요. 은희 씨, 남편 회사에서 해고당했댔는데, 네? 해고요? 어, 이렇게 말하긴 뭐한데, 엄청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막대하게 끼쳤대나 봐. 들어보니까 회사 돈을 사비로 쓴 정황도 몇 건 있어서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을 안 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 출근이랑 퇴근 꼬박꼬박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은희 씨한테 말하기가 뭐해서 그랬나 보네.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말을 하지. 그러게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취업이야 다시 하면 되지. 네, 그쵸. 그럼 지금까지 실직 상태였으면서 일을 그만두라니 어쩌니 한 거야? 어이가 없네. 집. 저 왔어요. 8시면 온다고 하더니 9시가 넘어서 왔네.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쓰니 야근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어. 내일부턴 밥 좀 해놓고 가. 일찍 일어나게 그러면 지금 좀 해놓든지. 그래, 내가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그렇게 하렴.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음식까지 해놓으라고요? 저도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누가 늦게까지 일을 하래? 나 여기 사는 동안에 앞으로 절대 배달 음식은 허용이 안 되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오시면 그땐 식단 관리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아버님 오신다고요?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니? 못 들었어? 그냥 우리가 모시죠. 형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모시면 요양병원에 들어갈 돈 우리 절반 준다고 하더라. 그럼 그 돈 우리 생활비에 보태고 얼마나 좋아? 어제 내가 한 말은 말 같지가 않아. 도대체 누가 아버님을 모시는데? 당연히 네가 모셔야지. 누가 모시니?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해요. 저 직장 다니잖아요. 사람이 상황이 닥치면 하게 돼 있어. 당신도 익숙해질 거야. 참 남일처럼 말하네. 지 아빠 일인데. 너 지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돈 벌어온다고 유세야? 말버릇이라뇨. 저랑 남편 엄연히 동등한 관계예요. 이 정도 소리도 못해요? 당신 왜 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넌 조용히 해. 어머니, 남편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어머니도 일주일 뒤엔 나가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어머니 못 모셔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형님처럼 둘째 며느리도 집 나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일주일 있다가 나가주세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전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알았거든요. 일주일도 저한텐 많은 거니까 일주일만 여기서 지내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버님 댁에 있는 한 형님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아들 위해서라면 따로 집 얻어서 사시고요. 아버님도 병원에 그대로 입원해 계시는 게 나아요. 아들 둘이 돌볼 마음이 없는데 무작정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어머머, 제 말하는 거 좀 봐. 너 이딴 여자랑 여태까지 살았니? 당신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어머니 충격받게 그런 얘기를 왜 해? 나랑 얘기하면 되잖아. 네가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중요한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웬만하면 사정 얘기했거니 생각하고 며칠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네 하는 꼴 봐선 네 스스로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너 회사에서 잘렸다며?
그것도 한 달 전에. 덕순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네. 그래놓고 저한테 여자가 일해봤자 승진도 못한다고 빨리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대체 한 달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꼭 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까발려야겠어? 나도 다 생각이 있고 취업도 곧 할 생각이었어. 누가 그걸 뭐라고 해? 한 달 동안 회사 다니는 척한 게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알아보지 않았음. 어머니 있는 동안 일하는 아내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린 아침밥 먹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님도 데려온다고? 나도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마누라 성격이 저러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댔어. 응? 아니에요, 어머니. 당신 나랑 따로 나가서 얘기해.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대체? 뭔 얘기를 더 해. 난 얘기 끝났는데. 아, 차라리 잘 됐네. 어차피 당신 집에서 쉬는 김에 효도하면 되겠네. 그렇게 효도 못했다고 나한테 대리 효도를 강요했는데 이제 당신이 직접 해도 되겠어? 그게 뭔 소리야? 나도 직장 구하느라 바빠. 직장인보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더 바쁜 거 몰라? 그건 네 사정이고.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네가 효도 다 해. 그럼 되겠네. 뭐? 빠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이 집에서 며느리 아내 노릇 못하겠다고. 내가 일주일은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나 싶더라고. 어머니, 아들이랑 오붓하게 둘이 사세요.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버님 데려와도 되겠네요. 너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너도 첫째 애처럼 집을 나가겠다 그 말이냐? 엄밀히 말하면 두 분도 나가야 되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거고 이 집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혼? 당신 무슨 그런 소리 여기서 해. 무슨 이혼이야. 남편 백수 됐다고 이혼하자니 말이 돼. 아, 당신 그런 여자였어? 내가 지금 그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네 식구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봐. 이게 정상적인가? 나도 우리 집 귀한 딸내미야. 며느리에 앞서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 서류는 차차 보낼 테니까 바로 2장 찍어. 나 간다. 어, 쟤 말하는 거 좀 봐. 어디서 감히 여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전화. 어우, 동서.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형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잘 계신가 해서요. 어, 오랜만에 푹 쉬니까 한결 낫네. 근데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 형님, 저도 집 나왔어요. 응? 동서도?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저희 집에 왔거든요.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형님은 대체 10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결국 그랬구나. 그럴 것 같아서 집 나올 때 걱정 많이 했는데. 동선 그래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냥 조금만 참으면 차차 나아지겠지 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 나이가 드시니까 성격이 더 꼬장꼬장해서 힘든 거 있지? 나도 나이가 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은 걸 바랬기도 했고.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거기에 아픈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되겠다 싶었지. 제가 잠깐 모셔놓고 이런 말 하는 것도 뭐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하대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 이혼하려고요. 그래, 동서는 일도 하고 능력도 있으니 그래도 되지. 형님도 이혼하실 거죠? 그러려고 나온 건데 내가 변변찮은 능력도 없고 애들도 있는데 혼자서 얘네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해.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너무 지옥이고. 형님, 그래도 이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님 겪은 거 위자료 청구되는 거 알죠? 필요하다면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애들 양육비도 나올 거니까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위자료 청구가 돼? 당연하죠. 지금 형님 10년 동안 그 고생해서 우울증까지 앓았는데요.
병원 기록 다 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 고마워. 난 그런 줄도 몰랐지. 내가 아는 게 있나. 평생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일자리 알아보면 충분히 많아요. 제가 괜찮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10년 동안 하셨던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고마워. 내가 괜히 동서까지 이혼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집을 나오지 않았으면 동선 잘 살았을 텐데. 오히려 감사해요. 남편 실체 알았고 시댁 식구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들인지 알았으니 이제라도 영 끊는 게 제 인생에도 좋은 거죠. 그래도 저희 둘 관계는 여전한 거죠? 전 형님 친언니 같고 좋은데. 그래, 내가 참고 살아보니까 참아봤자 소용이 없더라. 나쁜 건 똑같이 나쁜 거야. 그리고 나도 동서 친동생이라 생각했어. 이혼해서도 다를 것 없고. 그럼 다행이에요. 제일 시원하게 이혼 매기고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 고마워 동서. 동서 덕분에 힘이 나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부턴 이혼 동지네요. 변호사도 같이 상담받으면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3일 후 카페. 진짜 이혼 서류를 보냈더라. 그럼 가짜 서류를 보냈겠어? 도장은 찍었어? 아니,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혼을 하자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한 게 대체 뭐가 있어? 날 배우자라고 생각하긴 한 거야? 속인 건 미안해. 나도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냥 직장 빨리 구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가뜩이나 형수님 집 나가서 집도 뒤숭숭하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나 백수된 거 알면 절대 안 된다고 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어. 아무튼 속인 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건 따로 있어. 어쨌든 당신 한 달 동안 집에서 쉰 건데 날 하나도 배려하지 않았잖아? 어머니 올 땐 어땠고 보란 듯이 내가 꼭두 새벽부터 차린 밥 먹고 출근한다고 유세 떨었잖아. 본인이 도울 생각은 전혀 못하고 말이야. 그거야 어머니 속이느라고 그런 거지. 우리 둘이 있을 땐 내가 설거지도 종종 하고 그랬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둘이 같이 돈 버는데 그럼 여자라고 집안일을 다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결국엔 당신 뜻대로라면 어머니랑 아버님까지 같이 우리 집에서 살았을 거고 그럼 나 혼자 일도 하면서 식구들 밥도 챙기고 수발 들었을 거였잖아. 어떻게 그거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내가 차차 어머니한테 설명드리려고 했어.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아, 어쨌든 내가 미안해. 어머니도 상황 다 아니까 당신 배려해 주실 거야. 나도 이렇게 들킨 마당에 집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 거니까 제발 좀 돌아와.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 첫째 며느리도 집 나가고 둘째 며느리도 집 나가고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끝까지 당신 어머니 속상한 것만 걱정되나 보네. 미안하지만 나도 안 돌아가. 보나마나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식무 취급만 할 게 뻔하고 당신은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건데 내가 왜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서까지 들어가? 아유, 니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 혼자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아버지도 곧 오실 텐데. 네 부모야. 내 부모 아니고. 네 부모 모시는 거고 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이참에 네 형까지 올라오라고 해. 두 형제가 부모한테 효심이 깊어서 생긴 문제인데 직접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도 남자가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 형도 무뚝뚝하고. 나도 그런 거 잘 못 챙긴단 말이야. 집안일도 못하고. 네가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네 형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형님이 집을 나오는 거야. 한번 직접 효도하면서 당신 부모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체감해. 뭐 그래도 네 부모니까 나을 수도 있겠지. 빨리 이혼 도장 찍은 거나 줘.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휴, 안 그래도 실직해서 돈도 없는데 이혼까지 하면 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어? 좀 봐주라. 내가 잘한다니까. 그럼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백수인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소송까지 가게 하고 싶지 않으면 도장 순순히 찍는 게 나을 거야. 아, 은희야, 제발, 어?
근데 저렇게 가버리네? 나 혼자서 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래. 취업도 안 되고 미쳐버리겠네 정말. 1년 후. 그 뒤로 저랑 그 자식은 합의 이혼을 했고 형님은 이혼 소송을 걸어서 무사히 승소해서 위자료와 다달이 양육비를 받게 됐어요. 사실 저도 소송까지 갈 뻔했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단 걸 알았는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쯤 알았겠죠. 지 부모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형님은 제가 소개해준 일자리를 얻어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울증도 나아지고 있고요. 일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돈도 버니 좀 살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저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걸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런 후회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형님이랑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저도 일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 승진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이혼을 너무 빨리 결정한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더 참지 않고 빨리 이혼해버린 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 더 드리면서 효도할 수도 있게 됐고요. 새삼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생활 보내시는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